자, 이제 지금부터서 부울대수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울대수는 논리 회로의 개념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논리 회로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도 한 문제가 출제됐었고, 그래서 논리 회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나머지 이제 컴퓨터 구조랄지 운영체제랄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이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회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 나가는데, 그러기 전에 부울대수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정리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리식이 있는데 1번부터 12번까지에 대한 논리 회로의 개념을 다 뭡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둘 것은 이 개념을 주목해 두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하고 열 번째하고 11번째, 10번째하고 11번째. 그래서 A는 이꼬르 BC는 다시 정리해서 A 플러스 B가 되고 A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드모르간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바는 A의 바점 B의 바.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A.B의 바는 A의 바 플러스 B의 바. 이렇게 해서 많은 뭡니까 논리식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들 중에서도 세 개의 개념들은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최소항하고 최대항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는데, 최소항하고 최대항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보수관계에 있어요. 서로 간에 보수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논리곱에 대한 논리곱 형태로 결합된 최소항 개념이죠. 그 다음에 서로 논리합 형태로 결합된 최대항이 있겠죠. 그래서 고병태에서의 고병태로 형성된 최소항형이냐, 논리합 형태로 된 최대항 형태로 되어 있느냐, 요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는 서로 간에 보수관계에 있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항하고 최대항에 대한 개념인데, 그래서 최소항 같은 경우는 A의 바점 B의 바에 C의 바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최대항 같은 경우는 요거죠. A의 바 플러스 B 플러스 C의 바. 이런 형태. 그래서 고병태로 표현된 거냐, 합형태로 표현된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보수관계로 놓여서 이해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죠. 그래서 최소항하고 최대항의 관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셔야 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항하고 최대항에 관련된 이제 개념들을 이해해 나갈 때 최소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병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합형태로 표현되는, 그러죠? 그래서 요것 더하기 요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최소항 논리곱의 합형태죠. 논리곱의 합형태죠. 이 형태가 논리합에 대한 엔드 게이트 형태로 표현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논리곱의 합하고 이제 합에 대한 곱형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논리곱에 대한 합이 뭡니까? sum of product라고 그러죠. sum of product라고 표현하는데, 곱의 합이다 그렇죠. 곱의 합이라고 표현하고 SOP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반대로 보냐면 그 논리합의 곱이라고 하는 건데
프로덕트 오브 썸 형태, 프로덕트 오브 썸 형태로 표현된. 그래서 논리 곱의 합이냐, 논리 합의 곱이냐, 이 두 가지를 서로 반대 개념에서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 곱의 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 이제 논리 곱의 합 형태가 표현된 것인데 이 형태가 논리 곱의 합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SOP 그럽니다. SOP. 이거를 SOP. 그래서 SO하고 P. sum of product 이렇게 표현하죠. sum of product다. sum of product 이렇게 표현합니다. sum of product 형태로 표현되는 개념이고 여기에서 이제 표현할 때 보면 이제 식에서 봐보면은 시그마 표시로 뭡니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시그마 표현을 하고 시그마 표현을 해서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sum of product 같은 개념은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식을 볼 때 곱형태를 합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C가 0에 0에 0일 때 0에 0일 때는 여기서는 A의 바에 점 B의 바에 점 C의 바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것들이 곱의 합형태로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논리 곱의 합형태로 표현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시그마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시그마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형태들은 식에서 보면은 이제 일을 가지고 표현하는 일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일을 가지고 표현하고 일을 가지고 표현하느냐, 0을 가지고 표현하느냐. 일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sum of product, 0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product of sum. 그런 형태로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sum of product 형태에서 이제 식을 한번 봐봅시다. 식에서 보면은 y는 이꼬로 y에서 a, b, c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sum of product 형태로 되겠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진리표가 true인 경우를 가지고 나타내 줍니다. 진리표가 true인 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일 때하고 여기일 때. 그래서 이거 표현할 때 보면 뭐냐면 A의 바에 B의 바에 A의 바에 B의 바죠. A의 바에 B의 바에다가 C죠. 플러스하고서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 그 다음에 뭡니까? A에다가 B에다가 C. A에다가 B에다가 C.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sum of product에 대한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는 뭡니까? sum of product 형태로 표현된 것을 플러스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플러스 형태로 그래서 A의 바점, B의 바점, C 플러스에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 플러스에다가 A에다가 B에다가 C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 회로를 표현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최소항으로 표현되는 건데, 최소항이라고 표현하는데, 스몰 m의 1. 스몰 m의 1에다가 플러스 스몰 m의 4. 스몰 m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몰 m의 7. 스몰 m의 7.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논리 회로 형태로 표현하느냐 아니면은 스몰 m의 0, 스몰 m의 2, 스몰 m의 4 이런 형태로 하는 건데 민텀 형태로 표현되는 거냐 그 같은 식입니다. 근데 이제 요 경우를 시그마의 표현을 하자면 시그마로 표현하자면 시그마하고서 시그마 할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sum of product를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나타낼 때 보면 뭐냐면 시그마하고서 1, 4,7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식이나 이 식이나 이 식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이 sum of product 형태고 시그마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식에서 보자면 이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이를 가지고서 플러스 형태, 오화 형태로 표현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sum of product 형태로서 한번 표현되는 식을 한번 봤었고 다음에서 논리 곱의 합입니다. 논리 곱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product of sum입니다. product of sum인데 식에서 봐보면은 A 같은 경우가 0에 0에 0이라고 되어 있죠. 0에 0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서로 요거는 보수화가 됩니다. 0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수화가 되니까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sum of product는 1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지만 product of sum은 0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논리식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A하고 B하고 C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논리식이 이제 뭡니까? Y가 있겠죠. Y가 있는데 1인 경우만 가지고 0인 경우만 가지고 표현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0일 때 하고 그 다음에 1일 때 하고 0, 0일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에다가 0에 0일 때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0을 가지고 표현한답니다. 0을 가지고 표현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 같은 경우 1을 가지고 표현했죠. 1을 가지고 표현했다면 이때는 이제 뭐 0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냐, 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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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냐.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sum of product 형태가 아니라 product of sum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하는 것은 product of 프로덕트 오브 썸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자를 표현합니다. 파이. 그래서 sum of product 형태는 시그마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프로덕트 오브 썸 형태 같은 경우는 파이입니다. 이게. 파이로 표현해서 하면 되는데 식은 서로 이제 반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반대. 0을 가지고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1을 가지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0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이건 0을 가지고 표현하느냐, 여기서는 1을 가지고 표현하느냐. 그래서 y는 y에서 a, b, c가 있겠죠. y, b, c인데 여기하고 얘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논리 합의 고병태, 논리 합의 고병태로 표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뭡니까? 논리 고배에 대한 것을 논리 고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합형태로 아니 논리 곱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이제 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서로 이제 보수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데 0이라고 한다면 이제 보수가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부 형태로 표현합니다. A에다가 B의 바에다가 C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뭐냐면 A에다가 B의 바의 C죠. A에다가 A 플러스 B의 바에 C의 바. 합형태를 가지고서 합을 가지고 고병태로 표현하는 거죠. 합을 가지고 고병태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A의 바에 플러스 B 플러스 이제 C의 바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A의 바 플러스 B의 바 플러스 C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sum of product냐, product of 이런 데가 이제 product of sum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product, sum of product 형태로 표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합형태를 가지고 합형태로 표현된 식을 고병태로 표현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large m입니다. large m인데 여기서 large m일 때는 이제 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large m의 0인데 여기서는 and 형태로 표현되는 개념이에요. and 형태가 되니까 m의 2가 되고 m의 3이 되고 m의 2가 되고 m의 3이 되고 그다음 m의 5가 있죠. m의 5하고 m의 6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곱이 합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large m의 0, 그다음에 large m의 2, large m의 3 이런 형태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 대한 것들은 이제 파이를 가지고 표현할 텐데 여기서는 파이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파이를 가지고 사는데 여기서는 0,
0, 2, 3, 5, 6.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느냐,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느냐, 이처럼 파이로 표현되어 있느냐, 그런 차이점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병태를 가지고 고병태를 합형태로 표현하는 거. 그거죠? 합형태를 고병태로 표현하는 게 이거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스몰 m의 1이냐, 스몰 m의 4냐, 스몰 m의 7이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이제 논리식은, A의 바점, B의 바점, C의 바, 플러스,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 플러스, A에다가 B에다가 C였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식을 이런 식으로 반대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경우가 sum of product냐, 이런 경우가 product of sum이냐, 그런 형태로 구분하시면 되고, 여기 표현은 뭐냐, 구분할 때, 식에서 뭐냐면 1을 가지고 표현했냐, 1을 가지고 표현했느냐, 0을 가지고 표현했느냐, 그 개념을 중요하게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SOP하고, POS라고 하는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해 두시고, sum of product 형태로 표현되느냐, product of sum 형태로 표현되느냐, 이런 이제 식을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9페이지에서 sum of product 형태하고 product of sum 형태에 대한 식 자체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시면은 기본적인 식 자체를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um of product, 최소항이냐 최대항을 표현할 수 있을 때가 sum of product냐 product of sum이냐를 표현해서 나타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논리식을 가지고서 간단하게 말하는데, 논리식에 대한 것들은 논리식에 대해서 간소화시키는 것과 카르노프 도표에 대해서 간소화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책에 봐보시면 컨센서스항에 대한 정의. 그래서 논리식을 가지고 간소화시키는 것과 카르노프 도표로 간소화시키는 방법하고 컨센서스항을 가지고 간소화시키는 방법. 이 경우인데 이제 컨센서스항 같은 경우는 이제 흔하게 경험을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아직 시험 출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개념 자체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간단하게 컨센서스항에 대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런 정도는 반드시 파악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부울대수에 대해서 이제 간소화를 시키는 방법인데,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가지고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 그 개념을 이제 가지고 풉시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어제 수업을 진행했어야 맞는데, 어제 개인적으로 제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수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직강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수업을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업을 하다 말고 중간에 정지를 시키고 어제 수업했던 내용들을 다 쓰지 않고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서 오늘 수업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건강 상태가 조금 회복이 돼서 그렇게 오늘부터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 자체는 어제 한번 했다고 오늘 한번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했던 내용 자체는 버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조금 수업하셨던 분들도 양해를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갑자기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다 말고서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하시고, 어제 수업 직강 들으셨던 분들도 설명 자체랄지 이런 거 자체를 어제 제대로 설명 못했어요, 제가. 그 점을 좀 어제도 좀 했던 것들 양지 좀 해주시고, 오늘부터는 이제 정신 차려서 좀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점만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인강 들으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어제 직강 들었던 분들은 하다 말고 수업을 중지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고지해 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건강 상태가 좋은데 어제처럼 굉장히 상태가 좀 안 좋고 저녁에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을 못 자가지고 제대로 수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에서 A 플러스 A의 바의 B죠. 그럼 이제 여기가 있죠. 이 식 같은 경우가 있는데, 부울대수 식에 의해서 A 플러스 B, A에다가 플러스 B의 바의 C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A 플러스 A의 바에다가,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여기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A 플러스 A의 바죠. A에다가 플러스 B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정리식을 가지고 이용하면 되겠죠. 기본 정리식을 가지고서 이용을 해보시면 A 플러스 A 바는 뭡니까? 1이죠. A 1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1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1이 돼버리니까 여기는 바로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A 플러스 B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죠. 2번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는, Y는 이꼴로 A 플러스 A하고 B 플러스 A의 바 플러스 B의 바.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식에서 공통되는 항이 하나 나오죠. 공통되는 항이 나온다는 것은 A 플러스하고서 여기서 A의 바가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A의 바가 앞으로 나오고 나면은 B의 B 플러스 B의 바죠. 여기입니다. 이 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이 되는데 그럼 뭐냐면 여기 식에서 요 가로항에서는 뭡니까? 1이 나오죠. 1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A가 나오고 A하고 플러스 A의 바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는 이제 1이 되지 않습니까? 돼버리니까 남는 것은 A에다가 플러스 A의 바가 됩니다. 그럼 이 항에서 A 플러스 A의 바는 뭡니까? 식에 의해서. 그럼 여기에서는 뭡니까? A 플러스 A의 바는 1이 되죠? 1이 되니까 여기서는 간소화된 식은 뭡니까? 2이 되겠죠. 세 번째 식에서는 뭡니까? AB 플러스 AC 플러스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 이때는 뭐냐면 세 개의 항 중에서 A항을 빼내봐요. A항을 빼내면 A항이 빠져나오면은 B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되고서 플러스 B의 바에 C의 바가 되죠. 그러면 B 플러스 C가 되고 B 바에 C의 바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관계는 어떤 논리식을 또 조금 더 섬세하게 시키자면 A가 빠져나오고 나면
B 플러스 C가 되고, 플러스, 여기가 B 플러스 C가 되는데, 전체가 봐, 전체가 봐. 전체가 바가 돼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 플러스 C라고 하는 거, 플러스 B 플러스 C의 바라고 하는 건데, 요것 자체가 1이 돼버리죠. 요것 자체가 1이 돼버린다는 얘기는, 여기는 A는 A에다가 1이 되지만 요거는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A라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정리식만 알면서 보면은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바에서 봐서 두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경우로 가지고서 이해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예제 4번 문제로 가서 보자면, 다음에 대한 식 가지고서 간소화된 과정을 한번 풀어보는 거다. 간소화되는 과정을 한번 풀어보는데, 뒤에 식이 있죠. A 플러스 A의 반은 2를 이용하라. A하고 A는 이꼬로 2를 이용해라. A 플러스 BC는 A 플러스 B에 A 플러스 C라고 하는 걸 이용해라. 그렇게 해서 보면은 다음처럼 이제 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처럼 1번과 차례대로 한번 식을 한번 표현하면서 봅시다. 그래서 1번에서 같은 경우는 1번에서 같은 경우는 여기서 Y의 바에다가 Z의 바죠. 플러스 Z가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하고서 X에다가 Y의 바죠. 플러스하고서 X의 바에 Y가 되겠죠. 그럼 요 관계는 뭐냐면, 요 관계에서는 X 플러스 X의 바 플러스 X라고 하는 것 자체는 1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관계는 이런 방법을 표현할 수 있겠죠. Y의 바에 플러스 X에다가 Y의 바 플러스 X의 바에 Y. 이런 형태로 간소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 플러스 A는 1이죠. 그걸 이용하라는 얘기죠. 1 플러스 A는 2 된다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 봐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식에서는 Y의 바가 나오겠죠. Y의 바가 나오면 1 플러스 X가 되겠죠. 플러스 X의 바에 Y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 플러스 X라고 하는 것 자체는 1로 간소가 되는 거죠. 없어지니까 네 번째 식에서는 Y의 바 플러스 X의 바에다가 Y.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 식에서 뭡니까? 간소화된 식에서 분배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은 쉽게 풀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요걸 자체를 분배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분배의 법칙.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게 되면 다섯 번째 식에서는 y의 바에다가 플러스 x의 바, 그 다음에 y의 바에다가 플러스 y. 그럼 이제 y하고 y의 바라고 하는 것은 이쪽은 빠져나오는 거죠. 1이 되니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하면은 x의 바에다가 플러스 y의 바. 여기에 나오겠죠. 그럼 여기 식에서는 x의 바 플러스 y의 바. 요거는 뭐죠? x에다가 y를 가지고서 드모르간 하는 법칙이 풀리면은 요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6번하고 7번. 그래서 6번하고 7번에서 최종적으로는 x하고 y를 보수화시켜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번처럼 이렇게 4번 같은 형식으로 해서 간소화를 시켜서 풀어나가도 되는 겁니다. 간소화시키는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 방법 자체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셔도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0년도 건 문제인데 2000년도 건 문제는 아주 오래돼 있죠. 오래돼 있기 때문에 한 임용 초창기 때 시험에 나오는 개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 같은 경우도 간소화를 시켜서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a 플러스 b에다가 a의 바에 플러스 b의 바가 있으면 이제 요거 자체는 전개를 시키면 되겠죠. a 플러스 b에다가 a의 바 플러스 b에다가 b의 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a하고 a의 바는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럼 위식에서 b하고 b의 바가 뭡니까? 생략이 돼서 없어지는 거죠. 생략이 돼서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b하고 b의 바가 없어지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바죠. 근데 이제 다음 식에서 이제 뭡니까? 내가 a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b의 바가 나와 있죠. a의 바가 나와 있죠. 그럼 요거 식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되죠. a가 나오고 a 플러스 a하고서 b입니다. a하고 b하고 그 다음에 a의 바 플러스 b죠. 그럼 이 식에서 요 식 자체가 추가되죠. 요 식 자체가 추가가 돼버리죠. 요 식 자체가 추가가 돼버리는데 요 식에서 봐보면 요 식은 간소화를 시키면은 a가 빠져나오면은 1 플러스 b가 됩니다. 플러스 요거죠. a의 바의 b. 요거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요거 하면 이렇게 없어질 수 있겠죠? 요는 없어지니까 바로 요식 대신에 요식을 대입해도 되는 거죠. 요식을 대입해도 되는 것인데 요식 같은 경우도 아주 단순한 개념이니까 2000년도 문제니까 초창기 문제니까 지금 정도 개념에서는 뭐 나올 만큼 뭐 비중이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만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000년도 문제까지를 간단히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카르노프 도표에 의한 간소화된 방법들, 그걸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노프 도표에 의한 간소화되는 방법들은 3변수일 때하고 4변수일 때, 3변수일 때하고 4변수일 때인데 3개 변수일 때냐 아니면 4개 변수일 때냐 그 이야기인데 4개 변수일 때를 개념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5변수나 6변수나 뭐 7변수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개념까지는 다 무시하시고 4변수 있는 것까지를 개념을 잘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변수 3변수일 때는 삼변수일 때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할 때 그럼 여기 가서 이제 볼 때 식이 이제 A가 나오죠. A가 나오고 BC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민텀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때 여기가 M의 0입니다. M의 0. M의 1입니다. 그 다음에 M의 0, M의 1 다음에 M의 2가 여기입니다. M의 2가. M의 2가 여기가 되고 M의 3이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M의 4가 여기죠. M의 5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M의 6이 여기입니다. M의 6. M의 6이 여기고 M의 7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순번이, 순차가 이 순서가 바뀝니다. 이 순서가.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어서 쓴다는 것 자체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순서를 쓸 때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니까 00이 되고 0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10이에요. 10이고 여기가 1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01이죠. 3변수일 때는 A하고 BC를 가지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변수, 여기 변수가 이런 방식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주목해서 봐줘야 됩니다. 요거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 다음에 이제 4변수일 때를 합니다. 4변수일 때를 가지고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4변수일 때는 여기서 보면 변수가 A, B가 되죠. A, B가 되고 C, D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뭡니까? M의 0, M의 0이 되고 M의 1이 되고 M의 이제 2가 여기입니다. M의 3이 여기입니다. M의 4가 여기입니다. M의 5. 그럼 여기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M의 6이 되고, M의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 방법이, 여기가 바로 M의 8이 여기입니다. M의 9가 여기 돼요. M의 10이 여기입니다. M의 11이 여기입니다. M의 11이 여기가 된다 얘기죠. 그래서 M의 12, M의 13, M의 14가 이게요. M의 15가 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요거죠. 요거 밖에 나가는 것도. 여기에서 15하고 14번 하는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 4변수일 때는 바로, A, B하고 C, D를 가지고 표현했을 때 4변수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변수를 가지고 쓰는데 여기서, 이제 3변수일 때는
두 개이거나 네 개이거나 두 개이거나 네 개 가지고 환수화시키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사변수일 때 같은 경우는 두 개이거나 네 개이거나 여덟 개, 두 개, 네 개, 여덟 개 이런 식으로 환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섯 개로 한달지, 뭐 세 개로 나눠서 한달지 이런 식으로는 간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간수화는 반드시 항상 뭡니까 2의 배수로 쳐가지고 간수화를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변수일 때하고 4변수일 때를 집중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3변수일 때는 두 개나 네 개나 두 개, 네 개. 그 다음에 이제 전체가 다 있을 때 이제 1이 있는 경우죠. 근데 이제 1이 4개 있는 경우는 이제 1이 8개, 4개, 8개 있고, m이 뭡니까? 8개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봐보면은, 변수를 내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때, 이런 방법으로 간수화 시킬 때하고, 이런 방법으로 간수화시킨다는 얘기는 4개가 다 간수화시키는, 4개가 다 간수화시키는 거니까 이때는 그 m의 5하고 m의 7하고 m의 13하고 m의 16 이때게 다 이렇게 돼 있을 때죠. 그렇게 이제 변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변수가 이제 이렇게도 나눠집니다. 이렇게. 변수가 이런 방식으로 나눌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변수가 4개가 구분될 때하고 이런 식으로 4개가 구분될 때 변수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변수를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간수화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수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간수화되는가 얘기는 이제 그 예제를 가지고서 15번하고 5번하고 6번하고 7번 그 다음에 20번하고 8번하고 16번 8번하고 9번 문제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 이제 해내면 되는데 그래서 그 방법 예제 5번하고 예제 6번하고 예제 7번 8번하고 9번 문제 이런 문제를 한번 쭉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된 얘기는 한번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합니다.